네, 안녕하십니까. 자립정신의 필립입니다. 오늘은 한경의 김영규, 선한결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임으로 도로서 버려지는 46억 시간 절약. 서울에서 인천까지 차를 타면 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도심 항공교통 UAM을 이용하면 15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에릭 앨리슨 조비 에비에이션 제품 책임자는 27일 장충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년 글로벌 인더스트리 쇼퍼런스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체증으로만 미국에서 연간 46억 시간이 낭비되고 있으며 고속도로 1마일을 지을 때 2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하다며 UAM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 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비 에비에이션은 SK텔레콤과 함께 2025년 서울의 UAM 기체를 띄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의 새 하늘길이 열립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에어버스, 독일 볼로콥터 등 UAM 산업의 키 플레이어들이 이와 같은 사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UAM으로 교통 인프라가 3차원으로 바뀌면 도시 개발과 생활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공통된 설명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으로 2040년 UAM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2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날 처음 방문한 UAM 총괄 사장은 이동 수요뿐만 아니라 의료, 그리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UAM이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에어버스의 UAM은 시속 120km로 1회 비행거리가 80km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리 정도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로콥터 아시아 지사장은 지난해 11월 한국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이루어진 UAM 시험 비행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2024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와 서울에서도 UAM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우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은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UAM 산업이 태동기인 만큼 기업 간 경쟁보다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UAM 상용화의 성공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사들은 상용화를 위해서 저소음 기체, 풍부한 데이터, 넉넉한 투자금, 잘 갖춰진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UAM은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앨리슨 책임자는 소음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배터리 역시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 부사장은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상교통수단과 UAM을 연결하고 경로를 효율적으로 짜야만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UAM을 타는 장소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만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그리고 한화시스템, 티맵 모빌리티 등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은 대구시와 UAM 업무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일대에서 UAM 실증 사업부터 상용화까지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경의 김영규, 선한결 기자님의 기사였고요. 다음은 조비에 관련된 기사 한 편 더 가지고 왔습니다. 더 구루에 연재된 기사로 미 연방항공청이 감향성 기준을 제안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길소연 기자님입니다. 미국 에어택시 스타트업 조비 에비에이션은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 공식 인증 절차를 순항하고 있다. 지난 8일 연방항공청 FAA는 SK텔레콤이 도입 예정인 조비 에비에이션의 4인용 eVTOL S4 항공기에 대한 감향성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FAA가 동력 리프트 설계에 적절하고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감양성 기준을 제안한 것입니다. 감양성 기준은 조비가 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대중과 업계는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비가 개발 중인 UAM 비행체 시제품은 S4입니다. S4-1은 최대 총 이륙 중량이 4,800파운드이고 조종사와 승객 4명, 그래서 총 5명을 태울 수 있는 기체입니다. 이 항공기는 기존 날개와 V테일에 부착된 5날의 프로펠러가 있는 6개의 틸팅 전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구조와 프로펠러는 복합 재료로 구성됩니다. 2018년 11월 2일 조비의 eVTOL S4-1 파워리프트에 대한 형식 증명 또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 좀 악재가 있는 것은 조비는 최근 FAA 내부 고려 사항과 변화를 인용해 eVTOL 상업용 운송 서비스 출시 계획을 기존 2024년에서 1년 뒤로 미룬 2025년으로 미뤘습니다. 이 역시 더구루의 11월 4일 참고 기사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조비의 eVTOL 출시 지연 이유 중 하나는 지난 3월 FAA가 조비가 개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eVTOL 항공 택시를 인증하는 방법을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규제 당국이 해당 차량을 소형 비행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연방항공 규정에 설명된 대로 헬리콥터에 더 가까운 동력 상승 운송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비의 비행체는 1회 충전으로 최대 150마일, 최대 시속 200마일 속도로 수송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SK텔레콤과 UAM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더구루 길소연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나왔던 조비와 전략적인 업무를 맺고 있는 SK텔레콤의 4분기 관련 기사입니다.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님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SK텔레콤 3분기 주요 실적이 나와 있는데 매출은 4조 3,434억, 영업이익은 4,656억, 순이익은 2,456억인데 초반부는 조금 건너뛰고 T우주로 본격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신사업 성과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제 내다보는 기사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향후 10년 성장 전략은 AI 대전환 여기 부분입니다. 김 CFO는 SK텔레콤의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내수 경제에 내수에 집중하고 있는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여기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가질 수밖에 필연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10년 성장 전략은 AI 대전환. SK텔레콤은 최근 AI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코어 비즈를 AI로 재정의, 그리고 AI 서비스로 고객관계 혁신, AIX 등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T우주, 이프렌드 등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윤재용 SK텔레콤 구독 마케팅 담당은 내년부터 T우주에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닛당 마진은 플러스로 설계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런 마진을 가입자 마케팅과 서비스 경쟁력에 대한 재투자에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내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당연한 말이죠. 내년에는 T우주 상품을 2배로 늘리고 오픈형 구독 상품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이제 방금 오늘 살펴보았던 UAM 관련된 UAM 관련 내용도 나오는데 도심항공교통 사업도 순항 중이다. 주요 기업과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글로벌 기체 제조사 조비 에비에이션과 손을 잡았다. 지난 8월에는 그랜드 챌린지 실증을 진행하여 고흥의 5G 상공망을 구축했습니다. 9월에는 제주특별자치시도, 10월에는 대구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 1단계 개활지 실증, 2024년 2단계 도심지 실증을 진행하고 2025년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상용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3분기 배당금을 1, 2분기와 동일한 주당 8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경제의 오수연 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조비와 함께한다. SK텔레콤은 AI. 어떻게 보면 SK텔레콤도 UAM 관련 사업군으로 봐도 될 것 같다는 기사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립정신의 필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좋은 기사들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서로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사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